여기까지 잘 이제 만드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3D 프린터로 이 모델링한 파일을 옮기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온라인 상태이냐가 중요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여야지만이 저장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만든 파일을 잘 저장하고 싶다. 그럼 왼쪽 위에 보시면 세이브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으십니다. 근데 저장은 온라인 상태일 때만 온전히 되고요. 온라인이 아닐 때는 저장이 되더라도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까 꼭 온라인 상태에서 저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STL로 뽑아내는 것도 이제 STL이라는 파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도 온라인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시계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워킹 온라인이란 부분이 활성화가 잘 돼 있다면은 아마 저장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디에 있는 바디 4로 가셔가지고요. 바디 4가 아니겠죠. 여러분들 뭐 1, 2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외부로 뽑아낼 그걸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Save as STL이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에 여기 오른쪽 버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뭐 스케치가 켜져 있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셀렉트를 다시 눌러주시고 그쪽으로 돌아오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ave as STL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이제 화면이 뜨는데요.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자,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뜨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 이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 2개 요거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뜰 겁니다. 그리고 저랑 좀 다르게 이 부분이 V체크가 돼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뭐냐면 STL 파일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큐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큐라를 선택했다면 큐라로 바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 메시 믹서, 뭐 프린트 스튜디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큐라를 사용할 거고요. 요거 V체크는 일단 해제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빼시고 이 상태에서 이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미 이제 저장을 미리 해놨는데 이름을 저는 조이스틱 어퍼라고 했어요. 위에 상판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름 정해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 5번도 저장을 해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Save as STL OK 누르고 저는 조이스틱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요. 이제 큐라를 이제 까셔야 되는데 큐라는 인터넷에서 큐라라고 그냥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에 뜹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운로드 해서 까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저는 이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제 다운로드 하셔서 깔고 나면 이제 큐라 화면이 이렇게 뜰 건데요. 세팅하라고 처음에 뭐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다 넥스트 하시다가 여기서 이제 걸리실 텐데 이 화면에서는 add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고 논 네트워크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프린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 네트워크를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크리얼리티라는 회사가 있어요. 크리얼리티 3D 누르시고 엔더 3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쓸 프린터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애드를 누르시고 뭐 다음 넘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뭐 나오는데 이거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다음 해서 저장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좀 다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요것도 없고 이런 화면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STL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열기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뭐 경로는 여러분들이 정해놨을 때, 그러니까 찾아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이제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불러오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붕 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3D 프린터는 어떤 식이냐면 바닥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형태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가운데가 제대로 뽑히지 않고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포터라는 거를 얘가 자동으로 그려줍니다. 그 서포터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뽑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서포트 그려야겠죠. 이런 형태는 좋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걸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기 전에 몇 가지 세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스탠다드 퀄리티라는 이 부분을 보시면 눌러보시면 이런 세팅하는 그런 구간이 나와요. 이거를 이제 잘 조정하시면 뽑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포트라는 것을 지금 V체크를 해제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V체크가 돼 있으실 거예요. V체크가 돼 있어서 이런 형태로 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제 서포터를 이제 그리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슬라이스를 누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자, 이제 프리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프리뷰를 눌러보시면 지금 뽑히는 시간이 23시간이라고 나오죠. 자, 보세요. 실제로 뽑았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이 네모난 박스가 밑에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 내려볼게요. 자, 이게 바로 다 뭐냐? 다 서포터예요. 뭐냐? 나중에 이거 다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쓸모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뽑으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낭비를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서포트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서포트를 해제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이제 얘 붕 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붕 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왼쪽에 이제 보시면 요거를 선택하시고 왼쪽에 보시면 로테이트 버튼이 있어요. 로테이트 세 번째거든요. 요걸 누르시면은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누르고 빨간색 그 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잘 돌리면 바닥에 이렇게 안착시킬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붙었죠. 자, 이렇게 뽑게 되면은 뒤집어서 뽑게 되면은 서포트를 그릴 필요가 없게 되죠. 그대로 쌓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집는 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레이 플랫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붙여줍니다. 바닥에 딱 밀착시켜줘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나중에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상태에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크리얼리티 그 엔더3는 지금 그 뽑을 수 있는 영역이 좁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200cm란 말, 200mm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의 공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얗게 뜨는 이유는 얘가 지금 제대로 뽑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스텀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커스텀 버튼 누르면 뭐 여기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다 닫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빌드 플레이트 어드히어선인가? 이렇게 발음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게 있어요. 요걸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스커트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이게 스커트가 뭐냐? 이 스커트는 이 뽑을 때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그려줘요. 왜 그리냐면은 한번 제가 줄여볼게요. 이게 뭔지 실제로 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 사이즈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줄여서 이 상태죠. 지금 이게 붕 떠 있어요. 지금 얘를 레이 플랫을 눌러주면 바닥에 탁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슬라이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스커트는 뭐냐? 이 테두리에 이렇게 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걸 왜 그리냐면은 이제 프린터가 뽑을 때 노즐이 뭔가 이물질이 껴있거나 이렇게 고르지 않으면은 이게 예쁘게 뽑질 못하겠죠.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똥을 일단 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뽑는 거죠. 그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브림이라는 게 있는데, 브림은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얇게 이렇게 주변에 그려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지대가 없는 얇은 다리를 갖고 있는 그런 물체를 뽑는다. 그럴 경우에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뽑다가. 그럴 때는 브림을 많이 쓰는데요. 아니면은 보통 브림을 또 어디 쓰냐면 유리베드에서 브림을 쓰는데요. 왜냐면 유리베드는 유리로 된 그 베드거든요. 말 그대로. 유리베드에서는 온도를 높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잘 떨어져요. 되게 잘 떨어지기 때문에 브림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브림을 사용하게 되면 잘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 테두리가 뜨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브림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한번 브림을 한번 슬라이스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브림을 해서 슬라이스를 해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브림을 그려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브림이에요. 옆에 보이시죠? 옆에 테두리에 새롭게 생겨난 브림인데, 요것을 좀 더 자세히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브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여기서 클릭하시고 Configure Setting Visibility라는 걸 사용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브림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V 체크를 하면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브림이 너무 크면 또 별로니까 뭐 예를 들어 4mm 브림 라인 카운트는 자동으로 보통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몇 줄로 그릴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mm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상태로 해주시고, 자, 저 지금 줄였기 때문에 다시 100%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회전됐죠 지금. 자, 이렇게 회전됐을 때는 자, 보셔가지고 파란색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파란색으로 해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잘 예쁘게 돌아가지를 않네요. 자, 각도를 만약에 이제 잘 하다가 잘 안 되시면은 리셋 버튼을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안 뒤집어서 다시 뒤집어서 귀찮아요. 좀 이렇게 잘 해주셔야 돼요. 뒤집어서 자 이렇게 딱 안착됐죠? 네. 기본적으로 이 붕 떠있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 브림 설정했죠. 자 브림을 넣어 볼게요. 브림을 여태까지는 안 넣고 했었는데 브림을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슬라이스 해보면 자 이렇게 브림이 들어간 형태가 됩니다.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터리얼이라는 게 있어요. 머터리얼인가 봐. 머터리얼. 어떻게 발음을 잘 모르겠어요. 영어를 잘 못해서. 자, 아무튼 간에 요걸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필라멘트에 관련된 설정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엔더3는 지금 유리베드를 장착해 놨어요. 그래서 온도를 70도로 맞춰주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프린팅 템퍼러처 이건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우리 PLA를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나중에 ABS라는 소재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온도를 더 높여주셔야 돼요. 그거는 ABS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고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정은 다 됐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안쪽을 텅 비게 뽑고 싶다 그러면 인필이라는 값이 있는데 요거를 0으로 놔주시면은 안쪽이 채워지지 않게 돼요. 대신에 여기 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안쪽이 안 채워지면 너무 얇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얇은 정도를 여기서 설정을 해서 여기서 월 티크니스라고 있죠.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은 안이 비어 있으면서 벽이 두꺼운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는 20%로 기본적으로 맞춰 놓고요. 인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인필 패턴은 안쪽에 이제 채워지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될 것이냐 이건 궁금하면요 다 눌러보시고 슬라이스 해보고 프리뷰 누르시고 한번 해보시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하나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트라이앵글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스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보시면 어떤 식으로 뽑히는지 이제 보이는데 이제 얘는 얇기 때문에 살짝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채워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이제 트라이앵글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뭐 그리드로 하셔도 되고 뭐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해서 결정을 해주시고 프린트 스피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빠르게 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하시면 안 좋은 점은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뽑다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잘 뽑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저는 이제 보통 60 정도로만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서포터라는 게 있는데요. 서포터는 그리는 거 안 그리는 게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그릴 때 어떤 각도로 하냐면 여기를 65도 정도로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낮추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가 필요가 없는 형태죠. 아까 뒤집어져 있을 때는 지지대가 있어야 됐지만 뒤집은 다음에는 지지대가 필요 없어서 요거 V 체크를 빼서 프린트 시간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주 놀라운 거는요. 지금 슬라이스를 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나왔고 분명히 처음에 우리 뒤집어져 있을 때는 23시간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4시간밖에 안 나오죠. 아주 지금 잘 모양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시간이 너무 길 때는 혹시 내가 맞는 모양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이 서포터라든지 이런 걸 잘못 설정한 건 아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얼마만큼의 필라멘트가 사용되는지도 나와요. 37g이죠. 37g에 12m 정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라멘트를 이제 할 때 좀 잘라서 껴놓고 싶다 그러면은 12m를 이제 대충 잘라서 끼시면 돼요. 그럼 12m는 어떻게 되냐? 몇 번 감았는지를 재면 돼요. 이제 지름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원주는 이제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길이 대충 맞추셔서 널널하게 해서 이제 껴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고요. 슬라이스 한 거를 이제 세이브 투 파일을 누르셔서 G코드라는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뽑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G코드로 만든 파일은 USB나 뭐 메일 통해서 저장해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